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실전 투자 대회 오늘로 3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과연 오늘 트레이딩 저희 트레이더들은 얼마나 또 수익을 내고 어떤 순위의 변화가 있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도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나와 계십니다. 오늘 김정철, 조용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FOMC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자, 태풍.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영향권인 상태에서 태풍 한나 영향권. 그 다음에 미국 FOMC 영향권. 세 개의 재료가 뭉쳐 있습니다. 이런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근데 퍼펙트 스톰이 될지 그냥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장이 될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래서 한산한 대기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요동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께는 지금 뭐 오늘 뭐 최근 앞으로 요 며칠 한 오늘 정도는 그냥 한산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 어차피 FOMC에서 방향 나오면 그때 좀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한번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코로나의 태풍에 또 FOMC 회의 결과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될지 저희 또 해설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조용호 해설위원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2주 만에 다시 나왔는데요. 이래 전문가 실전 투자 대회에 함께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좀 있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FOMC 발표 3시에 있습니다. 이 이후로 많이 변동을 칠 겁니다. 이럴 때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함께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전문가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배우면서 많은 수익을 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조영호 해설위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들어가기 전에 시장 이야기 먼저 또 간략하게 나누고 가도록 하죠. 일단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뭐 오늘 새벽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죠.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 그 전에 지금은 좀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오늘 시장에서 FOMC 결과 발표 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레이딩을 아주 짧게 치는 전략으로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참가하시는 우리 대회에 참가하는 실전 투자 참가하는 우리 트레이더분들도 아마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FOMC 결과 나왔을 때 이후에 네. 최근에 이제 국채 어제 한동준모 트레이더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채가 좀 움직였거든요. 네. 움직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국채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레이더분 참가하시는 네. 트레이더분들이 주로 아마 유로, 골드, 은 약간 이 원자재 자산들, 달러 표시 자산들 위주로 좀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쪽 포커스로 좀 맞춰서 좀 상품들을 보시면은 네. 여기서 손이 많이 갈릴 거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고 조영호 해설위원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 고점을 많이 치고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입각한 이제 그런 매매를 말씀하신 단타 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3시에 FOMC 발표가 나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재료들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나 아니면 미중 분쟁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미국의 재정 정책과 부양책이 어떻게 발표되고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합의를 보고 언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칠 겁니다. 그 중심에 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아마 길이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 이후의 재료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진행 상황, 또 미국 의회의 재정 정책과 부양책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음봉양봉 퀴즈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 앞선 봉은 양봉이 좀 길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봉은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음봉이었다가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양봉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화면으로 잠시 후에 같이 좀 차트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님들은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니까 이제 양봉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우리 작두를 타신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양봉입니다. 양봉 자신 있게. 이제 제가 양봉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네. 제가 무조건 보고 찍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요 오늘 테스트로 한번 제가 내가 음봉양봉을 잘하다 보니까 한번 봉 5분봉으로 한번 매매를 해봤거든요. 오늘 $600 수익을 했어요. 제가 5분봉으로만 했는데? 매매. 제 특기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제 특기를 발견했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 드릴게요. 제가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라인 잡아놓은 게 576.25예요. 576.25 전봉 5분봉이 세게 양봉으로 종가 고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 탄력은 좀 더 유지된다라는 생각으로 양봉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만 드렸다는 거. 예, 그쵸. 제가 한 열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드렸습니다. 예, 오늘 확률상 좀 어렵네요. 근데 오늘 시간을 계속 끌고 네. 계시지만 네. 아직 방향이 양봉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네. 어쨌든 끝까지 양봉. 조영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제가 나올 때마다 네. 계셨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전 언제나 네.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분석을 할 때는요. 10분봉 미만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사실 저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장난처럼 아니 김정철 본부장님은 국가대표 점쟁이가 아닌가? 이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양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의 분석에 따라서 역시 두 분 다 양봉으로 예측을 하셨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그리고 무료 리딩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10시 4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5분봉이 만들어지는 대로 정답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여기까지 내드리고 저희는 지금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1% 상승입니다. 3,22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8% 오름세입니다. 1,601.25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73% 오름세입니다. 41.3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57% 상승입니다. 1,95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9% 상승입니다. 1.175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까지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지금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지금의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세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글로벌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유럽연합까지 중국 때리기에 합류한 모양새입니다. 그간 디지털세 때문에 갈등을 겪던 미국과 유럽이 이제는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갑자기 똘똘 뭉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역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처우를 문제 삼아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재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그리고 범죄인 인도 제약 제고, 홍콩 주민들의 입국 비자 완화, 정치적인 망명 활성화 등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오히려 홍콩 국민들에게는 선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제재안에 포함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제재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 그래서 어떤 국가와 조직도 홍콩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미국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의 이 같은 중국 제재는 유럽연합 기업들이 중국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럽과 중국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좀 엎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유럽과 중국 간의 갈등까지 깊어질지는 지켜보셔야겠고요. 일단 유럽은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함께 손을 잡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행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1,6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일일 사망자 수가 2달 반 만에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 6만 1,000명대까지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이틀 연속으로 1,000명대를 넘겼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프가 줄어들기는커녕 높아지는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죠. 플로리다와 아칸소, 오리건, 몬태나주 전부 사망자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10만 명당 평균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일컫는 레드존. 이 레드존이 미국 내 20개 주까지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이 레드존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제 정상화를 일시 중단하고 다시 한번 경제 봉쇄령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개발에 더욱더 가속을 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확산세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백신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매스컴에 노출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압박받을 수 있겠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우리 시간으로 5시간 뒤죠. 오늘 30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연준 FOMC 회의 결과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염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미 의회까지 부양책 합의를 좀처럼 이뤄내지 못하면서 시장이 지금 제롬 파월에 온전히 기대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2분기 후반때쯤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던 경제 지표들이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댈러스 연은은 보고서에서 5월 달에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던 고용지표와 소매 판매 지수가 추가적인 감축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전망은 다시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연준의 관료들도 경제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백악관에 달리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더 나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버코어의 재정 분석 전략가는 파월의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12시 넘어가는 3시,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달러화를 두고 골드만삭스가 이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과 연준의 채권 매입 정책 때문에 달러의 통화 가치 하락 공포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와 막대한 자금 조달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 활동이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을 허용을 하게 되면요. 달러가 당연히 하락하겠고 또 미 국채가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무서운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금값 상승의 이유도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의 위기를 지금 이 외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0.14% 하락해서 93.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하락을 걷고 있는 달러 인덱스인데요. 어떤 흐름 오늘 이어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각 5천만 원에서 1억의 투자금으로 매매하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본선 24강, 16강,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배틀리그 대진표입니다. 배틀리그는 A조부터 D조까지 총 4개의 조로 운영이 됩니다. 각 조에는 6명의 트레이더가 함께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네, 배틀리그 대진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게임이 또 이어졌죠. 오늘 대회 3일차를 맞았는데요. 어제까지 게임 결과는 어떨지 누적 수익 리그 결과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누적 수익 리그 현황입니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달리고 있습니다. 수익금 1,608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16.0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928만 원의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9.3%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3위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212만 원의 수익금으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4위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109만 원의 수익금, 그리고 1.09%의 수익률입니다. 5위는 히든 트레이더입니다. 49만 원의 수익금, 1.09%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배틀리그 결과입니다. 먼저 A조 수익금 현황입니다. 박노주 트레이더 수익금 19만 원을 기록했고요. 수익률 0.21%로 승점 24점을 챙겨갔습니다. 2위는 AG 시스템 트레이더 25만 원 손실이고요. 승점 20점 챙겨가면서 A조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B조 현황입니다. 1위는 박진서 트레이더 어제 하루 26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승점 20점 챙겨가고요. 프로핏 트레이더 109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네요. 1.09% 수익률 달성하면서 승점 18점 챙겨갑니다. 3위는 성원 소장 트레이더 어제 하루 4만 7천 원의 수익금 기록, 승점 16점 챙겨가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C조 현황입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 어제 하루 1,600만 원의 수익금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16.5%, 승점 18점 챙겨갔습니다. 링컨 트레이더는 마이너스 850만 원, 승점 17점 챙겨갔고요. 히든 트레이더 49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승점 16.5점 챙겨갔고요. 차트미약 트레이더 11만 9천 원, 승점 14점 챙겨갔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는 마이너스 1,800만 원 기록하면서 승점 11.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D조 현황입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 659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승점 24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선생 트레이더 120만 원, 승점 20점 챙겨갔습니다. 유로스타 트레이더 21만 원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 12점입니다. 맥스 트레이더 33만 원 수익금을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승점 12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A조부터 D조까지 각 조별 수익금 현황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C조 트레이더 프로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차트 수익 종결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딱점 차트를 활용한 체계적 데일리 매매 차트 미학 트레이더입니다. 높은 승률로 최대의 수익을 링컨 트레이더입니다. 엘리트의 매매를 경험하라 스파이더 트레이더입니다.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 전략 설화 트레이더입니다. 숨어있던 제야 고수의 등장 히든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조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더들 바로 만나보기 전에 우리 해설위원님, 저희가 이제 승점을 하루하루 트레이딩을 통해서 승점을 부여하는데 이 승점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당일 하루 수익금 자체가 전체 1위부터 총 6명이잖아요. 네. 6위까지 있는데 6, 5, 4, 3, 2, 1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익률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금액을 크게 안 놓고 하시는 분들, 네.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매매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수익률 평가도 하는데 수익률 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수까지 해서 딱 하루치만 보는 거죠. 일단 하루치 봐서 6, 5, 4, 3, 2, 1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게 일주일간 모여서 네. 주간 또 평가를 하는데 주간 평가는 10점부터 2점씩 건너뛰어서 10, 8, 6, 4, 2 이렇게 배분이 되고요. 네. 그런 점수들이 다 모여서 2주 동안 예선을 통해 가지고 가장 승점이 높은 분들이 1, 2, 3위로 먼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제 스파이더 정관님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제 스파이더 정관님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을 때 네. 많이 안 하겠다, 그냥 뭐 이 수익 유지하겠다 했는데 너무 많이 갑자기, 하셨어요. 예. 예, 일단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더 트레이더님이 어제 이제 많은 수익금을 대부분 이제 좀 반납을 하시고 네. 순위가 좀 내려가는 상태고요. 그렇죠. 황금연모님이 꾸준히 수익을 늘려 나가셔서 네, 1,600만 원 쌓으셨고 박노희 대표는 어제 이제 딱히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동 매매가 좀 많이 안 돌아서 네. 수익은 냈어요. 근데 이틀 연 수익을 냈는데 수익을 많이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또 박진서 트레이더님은 너무 왔다 갔다 심해요. 왔다 갔다 심한 상태인데 네. 그래도 박진서 트레이더님은 끝까지 잘 수익을 잘 마무리 지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트레이더분들이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핏 트레이더가 빠르게 수익을 네, 네.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쳐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데 아직 거래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한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아주 지금 관망, FOMC가 끝나면 하겠다는 분들이 한 대부분이더라고요. 일단 FOMC 보고 하자. 네. 왜냐하면 보고 추세로 가도 늦지 않는다. 근데 승점을 많이 잃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승점 자체는 네. 하루 정도 관망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틀 연속 포지션 없이 관망을 하게 되면 이틀째부터는 승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관망, 첫날 관망했던 네, 분들은 네. 승점이 나갔는데 오늘까지 관망했던 분들 승점이 추가되지 않아서 이제 거래 없는 분들이 승점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잘 참고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냥 누적으로 하지 그냥 왜 굳이 뭐 이렇게 승점을 주느냐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왜냐하면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오늘 하루 데이 트레이더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 트레이더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방송이어야 되는데 수익을 따지면 그냥 포지션 잡고 그냥 버텨버리면 끝나는 그렇죠. 그런 그런 이제 원래 이제 여기 말고 증권사 K모 증권사 있어요. 개인 리테일 쪽은 1위라고 하는데 네네. 잘 모르겠는데 저기 홀세일 다 합치면은 순위 되게 밑바닥에 있는 증권사가 하나 있습니다. K 네. 증권사라고. 근데 그 증권사 뭐 투자대 같은 거 보면요, 계좌 여러 개 해놓고 그냥 포지션 잡고 가만히 냅둬버리면 한쪽은 크게 수익 나고 한쪽은 손실 나고 이걸로 그냥 대회 하는 정말 투자대에서 우승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편법으로 우승하는 대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대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실제로 데이 트레이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는 의미로 승점제를 부여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결론은 이게 길게 벌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 올라가는 분들, 누적이 좋으신 분들이 결국 그쵸?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즌 1, 2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검증된 룰이고 이 룰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룰에 특허도 내 있어요. 지금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이 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룰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어요. 그 모 M 방송사에서 네. 이 룰을 따라했다가 저희한테 특허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한테 일부 수익을 줬던 그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걸 보고 있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이 룰을 그대로 하시면은 특허가 걸려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룰 설명 좀 자세하게 드렸고요. 보시는 분들께서 이 승점이 과연 어떻게 부여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조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금 스파이더 트레이더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파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는 누적 수익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을 해서 어제 1위였는데 오늘 오전 6시 종가 기준으로는 또 손실을 키우셨어요.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그게 지금 어제 수익률이 조금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수익률이 사실은 2,000이고요. 그중에 이제 1,600만 원을 이제 반납을 하면서 지금 현재 400만 원 수익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어제 오전 그러니까 저녁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12시가 넘어가고 나서 청산을 하면서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천만 원의 수익에서 1,600을 반납하면서 지금 한 0.4% 정도의 수익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어제 2천을 번 거에서 1,600을 반납하고 400을 이제 벌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제가 굉장히 물량을 굉장히 많이 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투자 대회에 나와서 정해진 금액에 적은 계약수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좀 하고는 있는데 계약수를 저희가 원체 많이 심는 어떤 그 트레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회에 나와서 적은 물량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지금 적응을 다 한 것 같은데 아마 내일부터는 수익금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작은 어떤 그 계약수로도 수익을 많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스파이더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 스파이더님이 서울경제 TV 진짜 오랜만에 다시 지금 나오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하고 인사도 한번 해보시고. 네. 예전에 네, 이제 거의 한 지금 1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작년 제가 한 6월인가요? 5월 달까지 이제 한 1년 동안 방송 출연하면서 인사를 많이 드리다가 1년 동안 잠깐 좀 방송 출연을 좀 쉬었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많이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님 그리고요. 네. 지금 항생이랑 네. 제 거래 내역들을 보니까 항생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주로 해가지고 해외 선물은 주로 어떤 걸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일단은 지금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항생하고 나스닥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주 야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쉬지도 않느냐. 계속 거래한다. 네네. 그래서 주간에는 항생 많이 하시고 야간에는 해외 선물까지 하시는데 네. 만약 이 거래 내역 실시간 거래를 네. 좀 궁금해 보신 분들이 좀 많아요. 어제 수익이 네네. 1위를 딱 찍고 나서 연화 같은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란통 메신저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S스탁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아, S스탁. 알겠습니다. S스탁. 해가지고 S스탁으로 노란통 메신저 검색해서 가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거래가 빠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 트레이더님이 항생도 잘 하시니까 네. 주간에 계시는 분들도 오전에 이제 아침이나 낮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약수 자체가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계약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좀 제한적인 계약수에 아직 좀 적응하는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뭐 수익은 지금 아직은 또 플러스권에 계시고, 오늘 매매는 좀 어땠을까요? 오늘 매매는 일단은 해서는 지금 약간 조금 좀 약간 마이너스예요. 대신 국내 선물에서 저희가 한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와 해외를 따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항생 쪽이 오늘 좀 야간 쪽에 지금 나스닥하고 지금 항생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제가 한 새벽 4시까지 매매를 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FMC 때도 하나요? 예, 일단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방향성을 잡고
그다음에 노로바를 할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매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항생 네. 쪽에 내계약이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이제 10시 반에 이제 분장 개장을 하면 네. 상황을 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약간 좀 매매를 좀 단타 쪽으로 진행을 하되 3시 이후에는 로로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올빼미 매매 쪽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겠네요. 예. 그 새벽에 제가 앉아 원래 있는 분들. 야간 매매는 잘 안 하는데 예. 대회 때는 지금 좀 거의 새벽에도 지금 새벽까지 좀 이렇게 리딩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어. S스탁 스파이더 이렇게 검색해서 네. 들어가시면은 새벽 4시까지 FOMC 한번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12시 넘어서도 또 매매 오늘도 새벽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S스탁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 일단 좀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지금 항생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 위주보다는 약간 좀 추세 매매를 하는 편이라서 오늘 일단 3시 이후에 시가 기준으로 이제 양봉, 그다음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나 파동 여부를 볼 건데 분봉상으로 제일 좀 보기 좋은 어떤 매매 방법이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15포인트의 가격 중심선을 무너뜨릴 경우 5분 봉상으로 가격 중심이 무너질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좀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상방적으로 직전 고점인 지금 481 이평 라인 쪽인데 볼리저밴드 상단선이 3,224포인트 이걸 만약 S&P가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 쪽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항생 쪽으로 4개를 갖고 있지만 좀 있다가 한 20-30분 정도 후에 나스닥으로 좀 매매를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매도 쪽으로, 돌파되면 상방 쪽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개장 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거고 일단 지금 항생을 내계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대응을 하시고 이따 한 20-30분 후에 그때 또 미 지수 선물 돌파를 하면 상승으로 매수 쪽으로 그리고 무너지면 매도 쪽으로 좀 보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조영호 해설위원님은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투자 대회에 나오시는 그 네. 트레이더분들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분이 바로 우리 스파이더 트레이더님이신데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멋진 모습을 보이실까?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뭐 다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으로 어제 이제 수익을 굉장히 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익 매매를 하실 때 나스닥을 보실 때 특별히 뭐 따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너무 많이는 말고 궁금하게 조금만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떤 특별한 매매 기법이 있다기보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캔들 매매 기법이나 아니면 이평선 매매 기법 혹은 이제 보조 지표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볼리저 밴드 혹은 5분 봉상이 이제 482평이나 182평 그다음에 가격 중심선 전일 고점과 전일 저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뭐 보조 지표가 어떤 거는 매도 신호를 발생하는데 어떤 보조 지표는 매수 신호를 발생한다. 그렇게 했을 때 10개의 어떤 제가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게 6개 이상, 7개 이상이 매수 신호를 발생했을 때는 매수. 만약에 5개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매도. 이런 식으로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자주 쓰는 보조 지표라든가 아니면 이평선 굉장히 시장에서 다 쓰고 있는 것들인데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매수 신호를 많이 발생을 시키면 6개 이상, 7개 이상 발생을 시키면 확률적으로 매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확률로서 좀 베팅을 좀 하는 편입니다. 스파이더니 자세한 기법들 있잖아요. 예전에 서울경제TV에서 강의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혹시 너튜브에 이렇게 빨간 창 너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신 게 있나요? 유튜브 쪽은 그러니까 너튜브 쪽은 지금 스파이더 전문가라고 치면 어떤 그런 교육 자료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럼 너튜브에 닉네임만 닉네임 그러니까 전문가 근데 스파이더라는 게 저기 영화 제목이 또 있어서 스파이더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치면은 그 뒤에 이제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게 알겠습니다. 아마 그럼 나올 이 겁니다. 기법에 대한 강의들 지금 오늘 그런 현재 것도 좀 많이 수익금 있습니다. 나오는 이 기법에 대한 강의들을 보려면 너튜브에서 스파이더 전문가 교육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교육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상이 한 1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경제TV에서 라인 같은 거나 차트 기술적인 강의가 상당히 좀 디테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챙겨가 보시고, 자, 그럼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지금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개장 후의 상황까지도 지켜보시겠지만 현재 좀 진입이 가능한 상품들 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항생이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장을 이제 본장 개장을 나스닥이 하고 나서 상방으로 튀겨서 이제 항생이 좀 튀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제 좀 증폭 자체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평 자체는 사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 개장을 하고 나서 저 이평을 뛰어넘을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새벽에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나. 하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위쪽으로는 이평이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매도 쪽으로 보이는데 뭐 저희가 이제 농담삼으로 뭐 좀비 스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그렇죠. 자체가 네. 원체 듣다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상방 쪽으로 대응을 했다가 시가가 좀 깨지거나 금일 저가가 깨지면 바로 빠져나오겠지만 나스닥 자체의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또한 이평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증폭이 큰 나스닥을 대응하기보다는 항생 쪽으로 좀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상방 쪽으로 조금 수익을 좀 내보려고 지금 현재 항생 쪽으로 제가 지금 아까 제가 그러니까 오후에 좀 들어가 35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거 상황 좀 지켜보고 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항생 좀 상방으로 보고 매수로 홀딩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서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나올 FOMC 회의 결과 기다리면서 시장이 좀 관망하는 듯 했는데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S&P 500부터 좀 살펴보시면은 있죠? 예. 급락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초반에 움직인 네네. 이후에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정도 움직였지만 제가 딱 라인을 576점 이후에 그어놨는데 네.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는 안 움직일 것 같다. 왜냐면 FOMC 회의 전까지는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그 발표 전까지는 어쨌든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표로 보면은 네. 어제 이제 나온 이제 미국 지표 중에 어떤 지표가 좀 약간 의미가 있었냐면 사실 미국 지표들 우리가 이제 지표를 좀 봐야 될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FOMC 회의가 네. 지표를 확인하고 그 지표에 대해서 뭔가 네네. 대응책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가 네. 컨센서스가 94.5였는데 네네. 92.6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FOMC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원래 이분이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시장에서 뭐라고 하면 그쪽으로 확 휩쓸리는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보면 주대가 없는 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는 분이기도 한데 네. 시장에서 예를 들어 자기 고집이 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제 지표 또 깨진 게 하나 나왔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미국이 지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문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시장이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들이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FOMC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도 현재 남아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지금 선물 시장 흐름은 개장 후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S&P 500은 개장과 함께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위아래 좀 꼬리 달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시장 같은 경우 전부 다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이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크네요. 0.7%가량 올려세우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해설위원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FOMC가 이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네. 아마 큰 요동은 없을 겁니다. 다들 조심조심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요동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FOMC 발표 후에 네. 좀 흔들림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상방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어요. 네. 하나 빼고 금, 어. 네, 금 하나 빼고는 이제 많이 좀 막혀 있는 상태라서 네, 네. 만약에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그렇게 흔치 않지만 뭐 올라간다고 보지만 대부분 한번 조만간 한번 그 숨고르기를 하고 네, 쉬었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10시 이후에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유로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유로가 한번 세게 밀렸어요. 네네. 밀렸을 때 실제로 제가 트레이딩을 저도 한번 해보려고 유로를 매도를 쳤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매수 잡을 시점을 딱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잡을 시점이 1.17307까지 네네.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 줌을 걸고 네. 여기 와야 되니까 네. 다 취소했죠. 아, 안타깝습니다. 걸었어야 됐는데. 찍고 딱 이거 드라마틱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올라오면서 스파이더 전문가님 아까 매수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마 좀 수익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수익금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아마 오늘 이 조에서 이 조가 가장 치열한데 그러게요. 이 조에서 아마 또 네. 스파이더님이 오늘 또 수익을 좀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웨싱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다우존스는 일단 0.17% 올라서 26,42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49%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3,23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0.85% 상승해서 1,48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연준의 회의 결과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의 증언을 앞두고 지금 증시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블록버스터 기술 기업들이죠.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과 구글, 알파벳 이 초대형 회사들의 CEO가 모여서 미국 하원 의원이 좀 주장했던 반독점에 관해서 미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이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 경쟁을 저해했고 또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형 기술주의 CEO들이 오늘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벽 3시에 열리는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좀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데다가 추가 부양책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투자자들은 이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고요. 이 FOMC 회의 결과가 새벽 3시에 발표되고 30분 뒤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앞두고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CNBC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시장 역시 연준의 매우 수용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들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고요.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자세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트레이더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연결해 봅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트레이딩 상황 같이 먼저 확인을 할 텐데,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달달한 달고나 커피를. 나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달고나 커피 만들고 있었거든요. 오늘 방송하면서 달고나 커피 마시면서 달달하게 좀 매매해 보려고. 일단 방송 도중에 좀 만들고 맛있게 먹을 건데, 옆에 우리 앵커님과 함께해서 좀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안 계셔가지고. 나중에 저희 한번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서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스튜디오 초대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가 한번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중계차 한번 해가지고. 중계차로 좀 ENG로. 약간 좀 돈이 좀 많이 들으니까 일단 여튼 중계차 한번 해서 트레이더분들의 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티스트님이 이제 상당히 일정이 바쁘시고 막 이런 거 항상 지켜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사시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거래는 또 어떻게 하시나 이런 걸 한번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겠죠. 지갑비가 많이 언제나.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네. 정해져 있죠. 자, 일단 먼저 트레이딩 이야기 좀 해보면 네. 어제는 그래도 좀 수익을 내셨는데 오늘 오전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또 손실을 기록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좀 트레이딩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좀 아무래도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서는 야, 너 욕심 부리면 안 돼라고 딱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오늘 또 다시 초심을 잃지 않고 천천히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여전히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금 현재 매수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흐름 자체가 아침에 시작을 출발해가지고 1시 45분 때 1,600포인트 정도 저점을 테스트를 해줬죠. 1,500포인트. 네, 저점 맞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주가가 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하고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살짝 조정을 하고 있는데 미장 시작하면서 저점 테스트 한번 해줬어요. 저점 테스트 한번 해줬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확인돼서 지금 이제 매수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매수 이제 제 진입 포인트는 현재 1,594포인트에 지금 진입을 해서 그냥 조금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또 FOMC 회의록 오픈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큰 추세보다는 아무래도 좀 박스권 횡보 라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상방과 하방에 대한 추세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FOMC 회의 전에 네. 지금 네. 어느 정도 좀 결과가 좀 많이 반영된 느낌도 좀 있거든요. 달러가 많이 그래서 막상 FOMC 회의 결과 나올 때 뭐 재정부양책 뭐 촉조를 하겠다, 10년 뭐 금리를 더 내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나 뭐 언제까지 몇 년 동안 더 길게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상 시장은 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참 있죠. 고민되는 네, 시장인데 오늘 이 매수 포지션 목표가나 이런 거 좀 보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그 매수 들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제 손절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손절은 1,550포인트를 손절 라인을 생각하고 있고요. 1,550포인트가 손절되지 않는 전제하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1,66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포지션 잡고 있는 것도 1,660 정도까지 지금 타겟을 놓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움직임을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자리 자체가 지난 7월 14일 저점과 그 다음에 7월 24일 저점에 대한 부분 그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추세가 상방으로 가서 정고점에 해당되는 1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 나올지 혹은 이 부분이 지난 7월 21일 화요일 날 고점 만든 포인트가 지난 7월 13일 고점 만든 포인트 대비 지금 낮추는 그래서 고점을 좀 낮춰가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이 형성돼가지고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 오늘 트리거 포인트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1,550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우리 데일리 트레이딩 혹은 뭐 스윙 관점을 놓고 봤었을 때 1,550포인트가 깨지면은 일단은 다시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러 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동안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1,3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강한 지지가 되기보다는 이제 돌파라인을 가지고 하락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서 보여진다. 그래서 그간 지금 올해 3월달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주가의 상승률 대단히 많이 상승했는데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했었던 그 상승분이 이제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또 반납을 할 수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고려해 본다면 오늘 움직임 자체 대단히 좀 포커스 해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 포인트는 1,550포인트를 기준으로 깨면은 매도 게임, 지지되면 매수 게임 쪽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나스닥은 개정과 함께 매수로 진입을 하신 상황이고요. 지금은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스닥 제가 사실 그 1,550포인트 라인을 안 네. 그어놨는데 지금 얘기 듣고 방금 그렇나요? 그었거든요.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저도 1,550이 맞겠네요. 보니까 딱 오. 라인을. 지금 라인 수정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라인 안 수정 안 하는데 네, 네, 방금 딱 그러게요. 듣고 바로 수정했어요. 그만큼 우리 차티스트 트레이더의 이 전략이 좀 이게 상당히 유효하다.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그어놓고 보니까 네, 네. 좋은 팁을 제가 방금 얻어갔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일단 1,550선이 굉장히 좀 주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우리 조영호 해설위원님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그 매매를 네. 안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차분하시고. 왜냐하면 네네. 제가 이제 여기 차트를 좀 그 레버를 이용해서 그려봤는데 전 이제 1520선 정도를 네.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50 정도면 될 것 같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위쪽 보시는 것도 네네. 그 아까 610 660. 네. 네, 610 보셨는데 저는 640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 안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그 손실과 수익을 네, 가져가시는 그런 꼼꼼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마칠 시간이 돼서 2부에서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